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합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렵사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조금 복습합시다. 오늘 오전 때에 여기 잘 보세요. 태양이고 이게 수성, 금성, 여기 지구야. 우리가 사는 지구 참 작죠? 그리고 이게 화성이고 이게 목성인데 자세히 보면은 화성 궤도하고 목성 궤도가 너무 많이 떠 있죠. 딴 데 비해서. 그리고 이거 좀 뜨는데 갈수록 이제 더 많이 뜨는 건 사실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뻥 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간격이 떠 있다는 것만 알았지 망원경이 발달이 안 돼 가지고 이 궤도 부근에 자잘한 별 쪼가리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걸 잘 몰라서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은 너무 촘촘히 그렸는데 축소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도 이 많은 소행성이라고 하는 이 소행성 대라 그래요. 여기 소행성 띠가 있어요. 이거 못 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드문드문하게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 돼요. 그 당시 실력으로. 그래 그 뒤로 이제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한두 개가 아니고 운석들하고 소행성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떠들고 있던데 문제는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티티우스라는 학자가 수학자가 왜 여긴 뭐 떠 있을까 하고 간격이 너무 많이 떠서 그 법칙을 보면 다른 건 다 등비 수열에 맞게 돼 있는데 여기만 덜컹 여기에 비어 있는 너무 간격이 멀다는 겁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티티우스하고 보데라는 학자가 이제 그 유명한 티티우스 보데 학설을 1771년도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 때 이야기한 거는 여기서 지구까지가 1AU고 여기서까지는 2.8AU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별 하나가 있던 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폭발을 한 것 같다. 했다는 거는 뭐 아무도 한 것 같다는 거지 폭발을 하는 건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걸 폭발을 하면은 지 혼자 폭발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파편들이 주변에 있는 이 태양계 수많은 행성들에게 쪼가리가 날아가서 충돌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를 착안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온 것이고 그 쪼가리가 여기에 폭발해가지고 운석들이 지구까지 날아오려고 하면은 1.8AU라는 거예요. 여기가 1AU, 1.8AU 거리인데 그걸 오늘 계산해 보니까 156일이 나온다는 거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이 별 쪼가리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천문학자들이 말하냐면요. 이것들이 전부 다 너무 쪼가리가 나 있기 때문에 힘이 없고 서로 들러붙어서 크게 뭉칠 만한 본드가 모자라 가지고 이리 흩어진 채
소행성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무슨 본드가. 어떻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요, 이것들이 뭉쳐서 별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목성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목성은 목성대로 땡기고, 태양은 태양대로 땡기니까 서로 줄 땡기게 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빙빙 돌고 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너도 나 읽었는데 별로 안 믿어져, 그게. 하여간 여기에 별들이 나중에 이제 몇 개나 떠 있는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문제는 오늘 여기서 지구까지 여기 폭발했을 때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56일쯤 걸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156일 동안 날아와서 거의 한나절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태평양에 충돌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달 봤잖아요. 달 한 면은 여기 매끈한데 달 한 면만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다면은 꼭 이와 비슷한, 왜냐하면 달하고 지구는 거의 나란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맞았다면은 지구 태평양도 이와 같이 촘촘히 맞았을 거라는 거예요. 한 개만 맞은 게 아니고. 오늘 뭐 KBS 한 건 별 한 개가 일본 남쪽 1500km, 500km짜리가 한 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많이 태평양에 이런 밀도로, 이런 강도로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렇게 집중적으로만 연달아서 충돌했다. 그래 하면은 그 쓰나미가 어떤 식으로 밀려갔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태평양에 이거 뻥뻥뻥뻥 막 터지면은 이때 토사가 여기 내 생각에는 막 태평양 바닥에 있던 토사를 모조리 다 실어가지고 쓰나미가 지각 쓰나미, 땅 껍데기하고 물하고 섞인 그런 쓰나미가 미국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내가 볼 때 아마 이리 친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는 중국 서해안 쪽으로는 큰 어떤 그 로키 산맥이나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이런 산맥이 안 생겼거든요. 만약에 이쪽을 보고 막 때렸다면은 우리 한반도라든지 일본 이런 때가 막 어마어마한 산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걸 볼 때 방향이 미국 보고 충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파도가 이쪽으로 밀려가는 것보다 미국보다 더 세게 밀려갔다고 봐요. 자, 숙제 했나요? 숙제한 사람 손 들어봐요. 참 불량 학생들이네. 유바울 며칠 또 누구? 9월 11일 학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왔다. 또 장진영 집사 9월 15일 빙고. 제가 볼 때도 9월 15일로 보입니다. 자, 이리 봐요. 어떻게 하냐. 요걸 한 달 다 하고, 여기 한 달 다 하고, 여기 한 달 다 하고, 이거는 이제 노아 600세 되는 해고, 이거는 599세 되는 그 해야. 그러면, 여기가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다고 하니까, 그 이전으로 156일 전으로 돌아가면은 요거 31일, 요거 31일, 요거 30일, 여기 30일.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이 네 개라면 123일이죠? 맞아요? 123일.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2월 17일이죠?
17일을 보태면은 140일이 돼요. 140일. 그리고 여기서 16일을 여기서 거꾸로 세가면 15일이 되는 거라. 그래서 별이 폭발한 날짜가 노아가 599세 되는 그해 9월 15일에 별이 폭발해서 156일 동안 날아와가지고 태평양에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거의 맞는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하루나 이틀쯤 더 땡길 수가 있어요. 15일, 14일, 13일까지도 땡길 수 있는 이야기가 태평양에 충돌하면은 그 수증기나 쓰나미가 이래 돌아오는데 하루나 이틀 걸린다고 봐요. 아라산까지 밀려오는데. 근데 그것까지 감안하다 보면은 5월 13일일 수도 있다. 5월 14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그 어간 어디쯤인가 폭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증기도 이 구름이라도 날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섭씨 4,000도 정도의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50도, 1만 미터 올라가면 마이너스 50도 정도 그 기온이 낮은 공기하고 만나면은 거기 물방울이 생기면서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도 엄청났을 겁니다. 비도 엄청나고 비는 비대로 오고 또 쓰나미는 쓰나미대로 밀려와가지고 이제 아라산이 이게 차올라 오게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요 날짜는 시험에 나옵니다. 스텔라 X가 폭발한 날이 노아 599세에 되는 해 9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폭발했을 것이다. 이랬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리 봐요. 여기 막 태평양에 줄줄이 충돌하게 되면 이 쓰나미가 미국의 이 산맥 쪽으로 보고 막 밀려오는데 쓰나미 높이가 10,000m 정도 막 되는. 우리 저거 10,000m면은 보잉 747을 타고 태평양 지나서 미국 갈 때 그 비행기 높이야. 그 정도로 높은 아라산이 8,842m니까 그보다 훨씬 높은 쓰나미가 밀려와서 여기다가 그 쓰나미를 이만큼 끼얹고 물은 이렇게 넘어가고 또 충돌하면 또 밀려 쌓이고 또 충돌하면 또 밀려 쌓이고 매 차례 큰 거 작은 거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노란 거 붉은 거 흰 거 이런 여러 그 토사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그랜드 캐년 지층 단면도라 그래요. 이 그랜드 캐년 지층 단면도를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재미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 보라색으로 된 이쪽은요 기반암이야. 기초암반. 비슈누 인도의 신의 이름인데 이름을 비슈누 기반암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본래부터 있던 거야. 그 토사 밀려오기 전부터 있던 거고 여기가 이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 그런 이 토사가 밀려오기 전에 이렇게 온폭 패인 이 계곡이 원래 다시 그랜드 캐년이 생기기 그 전에 암반이 물에 침식돼 가지고 흘러내려온 콜로라도 강입니다. 그리고 요 강물 여기 지금 새파랗게 여기가 콜로라도 강인데 요 수면의 표고 해발 표고가 여기가 700m예요. 여기 해발 700m가 요 강물 수위 높이가 해발 700m쯤 되는 데다가 그 위에 이렇게까지 쌓아 올라갔는데 여기가 2,400m야. 700m에서 2,400m니까 여기 쌓인 게 1,700m나 두께로 쌓여 있어요. 1,700m. 1,700m면은 두께로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서 저 경호강까지 가는 그 직선 그리고 경호강까지 가는 그 정도 두께로 높이로
지층들이 쌓여 있는데 제일 밑에 여기에 그랜드 캐니언 슈퍼그룹이라고 하는 여러 그 토질들이 밀려와서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템핏 사암이라고, 템핏 사암, 그 모래로 된 그 퇴적암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라이트 엔젤 셰일층이 있어요. 셰일층. 시커먼 이 색깔 검은을 해야 되는데 셰일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좀 두꺼운 데 보면요, 레드월 형성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에 보면요, 그 빨간 지층이 있어요. 젓갈색의 젓갈색, 우리 이 벽돌보다 더 붉은색으로 한 지층이 있는데 이것이 170, 180, 100 이게 지금 이게 두께가 한 190m쯤 됩니다. 이쪽에가. 그리고 여기에 슈파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지층 한 층 두께가 300m예요. 지층 한 층 두께가. 여러분, 운동장 이 끝에 저 끝까지가 100m쯤 되는데, 그것의 3배 정도 높이로 한 층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이런 거는 왜 생겼느냐? 아까 별이 충돌하는데, 태평양 그 미국 그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큰 별이 충돌하니까 더 많은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300m 두께로 질이 똑같아요. 레드월, 붉은 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허밋 형성물 하는 게 그 위에가 92m짜리 지층이 있고 그 위에 코코니노 사암층이 있는데 두께가 104m입니다. 그 위에 코코니노 토로윗 형성물을 하는 게 89m 두께로 있고요. 그 위에 카이밥 형성물을 하는 게 어떤 데는 92m, 어떤 데는 122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런 것들이 다 큰 별이 충돌할 때마다 밀려오고 지상에다가 토사가 밀려와 쌓아 올라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고, 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원래 이 2400m까지 올라간 이 그랜드 캐니언 맨 꼭대기 지평선 그것이 태평양 바다 밑에 4000m 밑에 있다가 그 4000m 밑에 있다가 2400m 올라서 6400m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솟아 올라왔다. 융기대에 올라왔다고 우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평양 바다 밑에 있다가 올라온 게 맨 밑에 여기 이제 기반암이라고 하는 거는 18억 년 전에 이게 생겨났다. 그 위에 그랜드 캐니언 슈퍼그룹이라고 해서 7억 4천만 년 내지 12억 년 전에 생겼다. 여기는 또 대체로 이제 요 부분이 캄브리악이라고 하는 지층 지질 주상도에서 캄브리악이라고 하는 그 지층인데 여기는 5억 2,500만 년 그리고 뭐 여기는 5억 1,500만 년, 5억 500만 년, 3억 8,500만 년, 3억 4천만 년, 3억 2천만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카이밥 형성물이라고 하는 이 맨 꼭대기 평지가 되어 있는 거기가 한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됐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까지를 한나절 만에 생겼다. 한나절, 하루도 안 되고, 하루도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에 순식간에 형성됐다. 자, 그러면 여기 다 하면은 7억 4천만 년 걸렸다고 하는 학설이 오늘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고, 나는 이거 하루 만에 생겼다는 것인데 샤론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느 것이 여러분 믿을 것인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1700m쯤 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루도 안 되고 하루 절반 정도 되는데 생겼고, 맨 마지막 시험은 좀 달라요.
맨 마지막 부분은 홍수가 150일간 이렇게 일렁거리면서 거기에 함유된 토사가 침전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꾸중을 황토 같은 게 가라앉는 건 시간이 좀 걸렸죠,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1년 안에다 여기서 꾸중물 가라앉는까지 다 해도 저는 1년 안에 형성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많은 것들은 하루의 절반도 안 되는 한나절 만에 형성된 것이고, 꾸중물 가라앉는 것까지 해야 1년 안에 다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볼 때 뻥 하는 바람에 토사 밀려서 맨 먼저 여기다 매우 미꾸는데,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밀려오느냐? 해변에 있던 조개류, 갑각류, 껍질이 딱딱한 거, 헤엄치기에 능숙하지 못한 거,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첫 물살, 첫 쓰나미에 밀려서 제일 밑에 깔려요. 제일 밑에. 삼엽충이나, 오르도피스키, 그리고 오소세라스, 아모나이트, 여러 가지 화석들이 대개 고동 종류 이런 헤엄을 잘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첫 물살에 그냥 밀려가서 제일 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런 순서고, 그 차이는 7억 4천만 년이 아니고 하루밖에 안 돼. 아무 차이도 없어. 전부 동시대에 형성된 거야. 이걸 7억 4천만 년에다 천천히 나눠가지고 지질 주상도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속이고 그걸 암기해가지고 시험 치라고 하니 딱한 노릇이지. 자, 저는 볼 때 이봐요. 여기 달 뒷면에 얻어맞은 형성된 크레이트 모양을 상상한다면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촘촘히 맞았을 거라. 여기도 뻥 맞은 바람에 이 멕시코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볼 때 여기도 맞았어요. 깊은 바다. 그리고 여기 육지 안에 맞은 거, 예를 들어서 오데호 있잖아요. 오데호. 미국의 나이아가라가 있는 이쪽에 이런 호수들 전부 다 그때 소행성 얻어 맞아가지고 생성된 것이고, 여기서 맞아가지고 무거운 돌 같은 이런 것들은 이쪽에 전부 다 가라앉았고, 그에 이제 조금 더 맑아진 물이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쪽에 네바다 산맥하고 여기 평원들, 여러분 이 근방에, 미국 땅 중에 이 근방에 가서 이 비옥한 태평양 바다 밑에 있던 그런 좋은 토사들이 여기서 가라앉아가지고 평지를 만드는데 정말 탐납니다. 밭대기 하나가 단성 면마하는 것도 있어요. 밭대기 하나가. 그리고 우리 이 교실 절반만한 이런 트랙터가 굴러가는데 운전대 잡고 졸아요. 밭 이 끝에 저 끝까지 가는데 밭 깔다가 존다고. 그러니까 복 받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의 이 미국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 탐내지 말라 근데 정말 탐나 그래요. 가볼 때마다. 우리 상상을처럼 그 많은 옥수수가 여기 다 나온다, 이쪽에. 콘벨트라 해가지고 옥수수 벨트가 있어요. 밑에 쇠고기 벨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으면서 미국의 지형이 생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보세요. 이걸 지질 주상도라고 하는데, 맨 밑에, 여기는요, 2억 5천만 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 이런 지층을 자기들 이름을 다 지어냈습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피스키, 실루리아기, 대봉기, 미시시피기, 페롬기, 삼척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현세까지 쭉 지층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몇 억 년 맺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하루 만에 하루에. 요거는 제일 첫 번째 별 얻어맞았을 때 제일 첫
쓰나미가 밀려와서 밑에 묻힌 거야. 먼저 묻힌 거야. 삼엽충, 오소세라스, 아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헤엄을 잘 치고 하는 건 아무래도 위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생성된 것이지 이것이 태평양 바다 밑에서 7억 4천만 년 동안에 이렇게 형성된, 제가 볼 때 몽땅 거짓말이에요. 무식해도 분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태평양이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땅이 많이 있잖아요. 반대편은 태평양 쪽은 땅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고. 달을 우리가 늘 보는 전면에 보면요. 충돌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면에 몇 개 있는데 플라토 충돌구라는 게 좀 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코페르니쿠스 충돌구, 아리스타고스 충돌구, 케플러 충돌구, 그리말디 충돌구, 비르기우스 충돌구, 그 다음에 티코, 요 달의 배꼽처럼 생겼는데 이게 티코 충돌구예요. 스테비누스 충돌구, 여기에 랑그레누스 충돌구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달 앞면에는 9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뒷면에는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곰부딱지처럼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런 걸 보고 망원경이 시원찮을 때는 이게 화산 분화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망원경이 발달해 보니까 화산 분화구는 아니다.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예. 얻어맞은 데 또 맞고 또 맞은 데도 맞고 이거 안 맞은 데는요 이렇게 매끈한 데도 있어요. 달 표면이 아주 매끈. 여기는 얻어맞기는 맞았는데 팽팽하잖아요. 자잘하게 맞았고요. 이쪽은 덜 맞은 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맞은 대로 그대로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공기도 없으니까 맞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항상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예를 이게 1969년도 7월 20일 저녁 8시 17분 40초에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첫 발을 내디딘 발자국인데 지금 가도 54년 전인가요? 지금 가도 이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1000년 후에 가도 이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공기 없고 바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얻어맞았을 때 물이 이렇게 출렁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물이고 홍수 때문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소왕성 얼마나 이게 몇 개나 있나 이게 화성궤도하고 목성궤도 사이에 뻥 떠 있는 궤도에 이 별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콩가루가 됐어요. 콩가루가 됐는데 큰 굵은 게요. 100km, 직경 100km쯤 되는 게 200개쯤 발견됐습니다. 10km 정도, 10km면은 단성 면 절반만 하는 것들이 한 2000개 정도 발견됐고요. 1km, 우리 방목리만 하는 이런 것들이 한 50만 개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스피커통만 이런 것들이 한 1,000억 개가 떠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 별 하나가 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달 한 면 쪽에만 여러 개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 흔적을 못 남기거든요. 폭발해가지고 한꺼번에 날아온 게 아니면은 그 폭발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만큼 큰 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가늠을 할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남아서 도는 거는 왜 도망을 안 가고 남아 있어요? 어? 폭발했으면 다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 생각에 이제 짐작일 뿐인데 빵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자기가 궤도가 돌고 있던 그 방향으로 날아간 쪽 아래 남았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거는 여기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아간 분량을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별 쪼가리 다 모으면 질량이 얼마만큼 되는 별이 될 거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날아간 건 어쩌고. 지구도 충돌하고 달에 충돌하고 온 우주 공간으로 무한히 날아가 버린 것도 있는데 그건 무슨 재주로 계산해가지고 그 원래 있던 그 스텔라 X라는 별이 혹은 페이톤이라고 하던 뭐 별명 그 사람 뭐 1만 6천 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 별이 질량이 얼마만큼 되었었느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짐작하기로는 아무리 커도 목성보다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니면은 목성보다는 작고 천왕성보다는 좀 크거나 뭐 그런 정도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그 지금은 이 소행성대라는 것은 이미 다 모든 천문학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 천문학자들 그림을 이리 그린,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누가 그린 건데 정말 이게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까? 어떻게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 궤도상에 골고루 돌고 있느냐?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폭발 안 하고는 달 뒷면에 그런 흉터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폭발이 날아왔다면 태평양도 얻어맞은 건 분명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지구가 이게 이제 똑바로 선 지축이라고 하면은 23.5도가 빼딱하게 기울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울어진 게 왜 기울어졌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지가 않고 별이 북반구 쪽에다가 얻어맞으니까 이렇게 큰 게 충돌할 때 쓰나미 정도만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지구의 기울기를 이렇게 아무것도 매놓은 게 없습니다. 뭐 볼트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진공 속에 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힘만 가하면은 턴이 돌아갑니다. 예, 영화가 있는데요. 적었다가 한번 봐요. 영화 제목이 2012년 2012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마야인들의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까지만 나와 있고 그 다음 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야인들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2012년 12월 21일로 그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2012년 지나갔죠? 10년 전에 지나갔어요. 12월 21일에 지구 역사 종말이 온다고 또 영화까지 만들었다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종말 오느냐?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옐로스톤이라는 어마어마한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 끔찍하게 큰 화산인데 그게 빡 터지면서 얼마나 그게 세게 터지는요. 그 옐로스톤 터지는 그 폭발력에 의해 가지고 지구 축이 획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남극이 돼버린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 영화 한번 봐요. 재미로 본다 해도요. 손에 땀을 쥐게 해 진짜. 얼마나 아슬아슬하는지. 2012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 옐로스톤 화산 하나 터지는 건데도 과학자들의 고증은 그게 세게 터지면은 그 충격에 지구가 핑그르 돌아가지고 미국 땅이 남극이 될 정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 망할 것 같지만은
만약에 망한다고 하면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옐로스톤 화산 터지는 거예요. 지금도 부글부글 하거든요. 날마다 터질 것 같아 보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제 터진다 그러면은 정말 미국은 종말이 오는 거죠. 그게 뭐 난국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북극이잖아요. 이게 북극인데 이걸 뻔하게 다시 되세우면요. 지금 현재 시베리아가 어디까지 나아졌냐면 우리나라 제주도만큼이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세우면 이걸 반드시 이걸 다시 바로 세우게 되면은 지금 시베리아 지역 매머드 뱃속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이 식물 이파리가 소화도 안 된 채 나오는 걸 볼 때 거기가 언젠가는 아열대 기후였다는 거 시베리아가 언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지기 전에 이게 반드시 서 있을 때는 시베리아에도 매머드가 초식 동물이 아열대 식물 이파리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설명이 돼. 그때 얻어맞을 때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별이 충돌했을 때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을 다 가로막으면은 그 1년 동안에는요, 1년 내지 2년 정도의 햇빛이 모자라가지고 거의 빙하기 비슷하게 그 노아 방주 안에서도 막 굉장한 추위를 느꼈었대요. 얼마나 따뜻하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추웠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안 비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겨울 되면 햇빛이 약간 각도가 조금 삐딱하게 비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추운데 대단히 했을 거라. 빙하기도 그 태평양의 별들이 충돌해가지고 수증기가 올라가지고 햇빛을 가로막아가지고 온 빙하기. 그 외에 빙하기는 없습니다. 그 위에 뭐 퀸스 빙기, 민델 빙기, 비름 빙기, 뭐 감 빙기, 별의별 학술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 다 헛소리야다. 저는 볼 때 그때가 빙하기였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구가 최장 지난번에 며칠이죠? 336일? 네. 28일 한 달 해가지고 12달 하면요. 336일인가 돼. 336일쯤 되던 것인데, 지금 365일쯤 이렇게 365.25641이 하루, 1년 길이야. 뭔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니야. 이상해져. 그래서 그 지구 궤도도 약간 바깥쪽으로 지구가 공전하는데 366일쯤 걸리던 게 지금은 336일 걸리던 게 그래서 336일이 1년이었어야 하는데 지금 365.2564일 이게 길어진 것도 그때 얻어맞은 이후에 1년이 좀 길어진 거예요. 나는 그래 봅니다. 한 달도 28일 정도로 되었을 걸로 봐요. 원래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길어져가지고 짧아져가지고 27일 7시간 43분 2초가 지금 한 달 기간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 소행성 얻어맞을 때 어떤 궤도의 변화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막 얻어맞아 안 굳었을 때는 지층들이 아직은 고형과 고체가 되지 않고 밀면 쭈그러지는 이런 걸 습곡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동경 근처에 도로로 닦다 보니까 이런 습곡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보다 이것보다 뭐 그리기가 싫어서 이만큼 그리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충돌하니까 거의 동시에 이쪽 판에 이 태평양 환태평양 판에 균열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화산대이면서 지진대야. 이게 이 판이 이렇게 딱 원래가 이렇게 붙어 있던 건데 어긋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밑에서 밑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긁히면서 어마어마한 진동이 생기면서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도. 그리고 이 지진대, 화산대가 이 환태평양 불의 골이라고 그래요. 환태평양 불의 골. 이게 다 화산대고 이게 다 지진대예요. 우리는 여기 백두산, 한라산 두 개 있어요. 화산대가요. 근데 뭐 지금은 사화산, 죽은 화산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백두산에 가면요, 그 밑에 불이 가까워가지고 부글부글 해가지고 계란을 삶아 먹는다고. 백두산 뿌리에서 온천수가 막 펄펄 끓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요, 살아있는 화산이 많아. 캄차카 반도 쪽에 가면요, 굉장한 화산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터집니다. 지진도 되게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데는 지진이 안 나는데 거의 이런 데서 나요. 물론 뭐 지진은 중국 내륙이나 터키도 지진이 나긴 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를 따라서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충돌구를 하나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요. 이거 아주 귀한 사진이에요. 여기 어디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또 태극기 같죠? 멋지게 남아있는 이게 별이 충돌한 흔적인데 여기 직경이 170km입니다. 그러면 이 170km 같으면요, 이 전체 크기가 경상북도만 한 거야. 경상북도 전체만 해. 그래서 이 땅,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긴 모양 안에 살고 있는 몰라요. 너무 커서 안 보이니까. 너무 크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자리까지 하면요, 240km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육지상에 남아있는 제일 큰 흔적입니다. 이걸 칙슬로브 크레이트라고 해요. 이름이 칙슬로브 크레이트. 생물 창조 이후 1656년 되는 해에 대홍수로 세상에 코로 숨쉬는 생물이 멸절됐다. 성경에 기록 없지만은 홍수와 함께 큰 해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해일의 원인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아니라 소행성 충돌로 말미암는 그런 해일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지도를 봐요. 여기 지금 멕시코 만이고 멕시코 반도 유카탄 반도라고 그래요. 멕시코 만 안에 유카탄 반도 북쪽에 바다하고 육지 접경 지역에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어중간한 지역에 딱 떨어지니까 이런 형식의 흔적을 깨끗이 남기는데, 옛날에 이런 거 항공 촬영이나 이런 게 안 될 때는 이런 게 있는 거 몰랐어요. 항공 촬영, 우주선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학자들이 뭘 하냐면요, 이게 한 뭐 1억 7천만 년 전에, 1억 4천만 년, 1억 7천만 년 그쯤 전에 이게 충돌할 때 이 충격에 놀라가지고 공룡이 다 죽어버렸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뭐 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놀래 죽으면 사람 먼저 죽어야지. 사람이 더 많이 놀랄 텐데. 동물이 멍청한 애가 덜 놀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다고 다 옳은 거 아니야. 지질학, 진화론 이런 거는요, 제가 볼 때 거기 내가 보는 데는 빵점짜리밖에 안 돼, 전부 다. 내가 점수 주면 빵점이에요, 빵점. 지질학, 진화론 다 빵점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가 이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인데,
이쪽이 다 이게 산맥이거든요. 이게 쭉 산맥이 내려가요. 아까 불의 고리, 지진대, 화산대가 이렇게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충돌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도가 대체 이런 각도로 충돌하면서 네, 약간의 지구가 이렇게 돌아서 23.5도가 기울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 매머드 안에 있는 아열대 식물 이파리가 소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석탄이 생긴 이유, 석유가 생긴 이유, 그랜드 캐니언 지층이 생긴 이유, 전부 다 설명이 다 가네요. 아라라산에 물이 차오른 이유, 물이 빠졌던 이유 다 설명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비시누 기반암이고, 여기 이제 슈퍼그룹이고, 여기에, 여기쯤을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이쪽을 대봉기, 미시시피기, 페롬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순응터인 것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요, 이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만든 그 지질 주상도를 맨 밑에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이 미시시피기, 페롬기, 삼척기, 주라기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 갖다 지구상에서 여기만큼 지층이 깔끔하게 보존된 데가 없거든요. 여러 층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딱 갖다 대면요, 지질 주상도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 주상도 엉터리 이론이고, 여기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지층이 형성된 것을 설명한 연대설도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모시고 왔어요. 이래 봐는 안 돼. 가야 돼, 그냥 가. 여러분, 여행 경비 다 준비해요.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가보게.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요. 여기 봐요. 이게 보면, 이 붉은, 석회암들이 이렇게 이 두께로 막 쌓인다. 좀 다르죠. 요만큼 다르고, 여기 또 다르고, 여기 다르고. 이게 아마 레드월 형성층 같기도 하고. 이 뿍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 깊이, 이 강바닥인데, 이가지고 여기 이쪽을 북쪽림이라 그래. 이게 팽팽합니다. 하루 8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여기서부터 8시간을 이런 평지를 타고 가면은, 네바다, 주에 거기 뭐죠? 도박하는데 어디에? 라스베가스. 죄송합니다. 네바다주의 수도 라스베가스가 여기서부터 8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이 평지를. 이 팽팽한 걸.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에 있는 토사를 미리다가 실을 붙인 거예요. 여 밑에 여기가 바다 수면에서 700m 되고, 여기서 쌓아 올라가면 여기까지 또 1700m니까요. 2400m인데. 이래 봐서는요, 전혀 감동이 안 돼. 아까 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전망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저쪽 건너편을 북쪽 림이라 그러고, 이걸 사우스 림, 남쪽 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높이가 2100m, 2200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온 김에 내려가보고 오겠다고 내려갔다는 올라오는데 사흘 걸립니다. 이틀 사흘. 까마득 합니다. 왜냐면 이게 깎아지른 1700m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리산 올라가는 거 달라요. 완전히 깎아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계곡을 돌아보는 가능해요. 헬기도 뜨고 뭐 하는데 경비행기도 뜨고 합니다. 근데 걸어서 내려갔다가는 그날 못 올라옵니다. 내려가는데 하루, 올라오는데 하루 그 이상 걸려요. 여기 이제 위에가 카이밥 고원지대인데 해발 24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때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 손가락으로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를 가봐야 되겠지. 성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면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가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봐야 돼. 그게 노아 홍수 전에 지어졌거든요. 노아 홍수 전에 그게 지어졌다고. 근데 가서 보면은 돌이 큰 거는요, 우리 이 강단 이만해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도대체가 현대 장비를 가지고도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인족들의 시대가 있었지 않느냐. 키가 한 3m나 10m, 11m짜리 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마추픽추라고 하는 잉카 문명의 수도도 가보면은 해발 2,400m 꼭대기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돌들을 다룬 솜씨가 현대 석공 기술 장비로 안 돼. 그렇게 안 돼요. 놀라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트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아라라산을 또 안 가보면 안 돼. 아라라산.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거 한 20곳 정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할 때, 그리고 이제 오경 강의 끝나기 전에 그런 데를 소개를 할 텐데, 그랜드 캐니언은요, 조리 전에 가서 빚을 내서 가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공중에서 이 그랜드 캐니언 계곡을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여기만 이런 파였느냐 하면은요, 이 강은 노아 홍수하고 이 쓰나미 몰려오기 전부터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큰 강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토사가 덮치니까 흐르고 있는 강은 계속 흐릅니다. 안에서 물이 자꾸. 그러니까 1년 안에 이게 다 파져버려야 돼. 물을 1년 만에 홍수가 다 가라앉아 마른 땅을 듣게 되는데 그 어간에 거의 이렇게 다 파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밑에부터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여기서 이까지 하는데 뭐 또 7억 4천만 년 걸렸다. 다 거짓말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층을 보면요, 마치 시루떡처럼 가지런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너머가 자이언 캐니언, 그리고 브라이스 캐니언. 지금은 이제 관광회사에서 3대 캐니언, 미국 서부 일주 3대 캐니언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첫째는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이 세 개를 가본다 뭐 해가지고 코스를 짜가지고 가요. 이걸 뭐 6억 년 내지 뭐 20억 년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층이 전부 다 별이 떨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뭐 그랜드 캐니언 같으면 여기가 뭐 레드월 좀 되겠죠. 이 밑에 기반함은 진작부터 홍수 전부터 있던 거고, 이 퇴적된 걸 전부 다 홍수 때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뭐 반듯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맨 밑에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질학자가 말하는 선캄브리아기 그 이전 선캄브리아기, 여기 그랜드 캐니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지층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의 웨일즈에서 가져온 지층이에요. 왜? 거기에
삼엽충이나 아모나이트나 오소세라스나 제일 원시 생물이라고 하는 제일 오래된 생물을 갖다 하는 화석이 나오니까 그걸 맨 밑에 갖다 놓습니다. 대봉기. 여기 그랜드 캐니언 나온 게 아니고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지층을 갖다 놓은 거예요. 미시시피기 한 개는요,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에 있는 지층 하나 떼다 갖다 붙인 것이고,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계는 미국의 펜실바니아, 너끼리 다 해먹으래요. 영국하고 영국 거, 미친놈들. 그 다음에 이제 페롬기는요, 러시아에서 한 지층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현대 지질학 지층을 지질 주상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그랜드 캐니언을 갖다 맞추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질학 이것도 가짜고 여기에 뭐 이 이론도 다 가짜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제가 지난주 거지난주부터 연달아 말씀드리는 이런 걸로 지질학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지층학도 맞아. 층서학도 맞아. 층의 순서를 정하는 층서학이 또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뭐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하여튼 촌놈 헷갈리게 막 해놨어 다. 내가 볼 땐 다 진실을 알지 못하고 썼다. 만약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물이 덮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라. 어떤 여기다 대개가 평균 4,000m, 4,200m 됩니다. 바다 깊이가. 이 정도 색깔이면 다 4,000m. 이거 다 200m, 300m예요. 이 뽀얗게 보이는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한 120m, 뭐 250m, 17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색은. 짙은 색은 이쯤 되면은 6,000m, 해발 마이너스 6,000m. 만약에 이렇게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물이 없이 얻어맞았으면 어떻게 돼? 어떤 모양이겠느냐? 물이 없으면 이런 모양이다. 물이 다 덮었기 때문에 또 물이 다 일단 메웠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지만 만약에 물이 없이 지구 얻어맞았다면 달 표면처럼 이런 식으로 구덩이가 남아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탈리아 반도 남쪽인데요. 여기 요 구덩이가 하나 얻어맞은 게 분명해요. 아무리 봐도 여기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육지에 남아있는 크레이터를 몇 군데 가보려고 해요. 이거 호주 내륙 울프 크릭이라고 하는 충돌구인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울프 클릭이라고 해가지고 울프 크릭 해가지고 찾으면 나오고 울프 크릭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문했던 젊은이들이 아주 살인마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장면인데 여성들은 안 보는 줄 같아요. 여자가 혹시 뭐 남자 심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보고 일반 여자는 보면 안 돼. 울프 크릭 영화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호주 국립공원입니다. 이거는 화산 분화구가 아니고 별이 떨어진 거예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충돌하면서 밑에서 암반이 녹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환초라고, 암초는 암초인데 반지처럼 암초가 생겼다고 환초라고 해요. 백사장의 사막에 떨어지면요, 모래들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육지에 떨어지면요, 내수면 호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옆에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크레이터는 크레이터인데 이 화산 분화구가 아니고 소행성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레이트 레이크, 레이크는 호수는 호수인데 충돌구가 만들어낸 호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화산 분화구가 아니야. 별이 충돌한 거예요. 너무 깊은 데까지 충돌했다가 폭발이 솟아오르면서 끌어올려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남는 겁니다. 여기 생각 이거는 화산 분화구가 아니야. 이거는 다 충돌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늪지대, 습지대 큰 데 보면 떨어졌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보기는 이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도 이게 충돌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륙에 군데군데 이제 남아있는데 크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남아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차로 30분, 40분만 가면 우리 인근에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석영에 독특한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데 홈이 평행하게 후겹으로 이렇게 늘어선 것처럼 보이거든요. 충격파에 의해 변형받은 석영이구나. 산지들은 충격파 에너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의 녹거나 증기화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녹아서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링거와 합천 충돌구를 만들어낸 천체 크기는 각각 50m와 200m 이렇게 되니까 합천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만 년 전에 한반도의 인류가 살았다면 약 150에서 200km 반경 내에 있는 인구의 상당 부분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만 년 전이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4370년 전입니다. 올해 2022년에서 보면은 4370년 전에 스텔라 X 제가 말하는 그 별이 폭발하면서 그 한 쪼아리가 한반도 남쪽 합천의 초계면에 떨어지네. 이거는 내륙에 떨어지니까 저런 모습으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운동장 4개 정도 크기의 길이는 2개니까 넓이는 4배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운석이 충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리조나에 있는 다니엘 베링거 충돌구의 5배 정도 크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도 이제 한번 지도를 구글 지도 가지고 봐도 이렇게 이건 이제 구글 지도 따온 건데 이렇게 보이고요. 아주 놀랍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베링거라고 하는 그 충돌구인데 베링거 충돌구. 여기는 이 길이가 약간 긴 쪽으로 할 때 1200m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이거는 쌍둥이 충돌, 여기 좀 큰 게 충돌하고 조금 작은 게 충돌한 거예요. 이것도 충돌구, 이런 것도 충돌구, 지구 표면에 아주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맞을 때는 아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아주 보석 같은, 요 큰 게 떨어지고 좀 작은 게 떨어진 거예요. 예, 그 위에 이제 겨울에 눈이 오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는 볼 때 이게 지중해인데요. 여기 지중해, 여기 터키고,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이집트, 여기 이집트,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포사이트, 여기 알렉산드리아, 여기 카이로 좀 됩니다. 멤피스 여기. 여기 다 소행도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쪽에 가서 사막이 생긴 거나 그런 거 보면은 이 바다 밑에는 토사가 밀려 올라온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소행성 충돌구고 콩고에 있습니다. 콩고 임팩트 크레이트. 이것도 소행성 충돌 자국이래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카스피 흑해 카스피해 그 다음 조그만 바다가 아랄해라고 1964년 정도면 이렇게 물이 많았었는데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런데 37년 지난 후에 2001년도에 물은 32%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 물이 13.5%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표면 홍수 때 생성된 지구 표면이라는 게 오래된 게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70년 전에는 물이 뭐 여기 가득 찼다가 지금은 뭐 물이 이렇게 아마 올해가 2022년인데 지금쯤 물이 없어졌지 않느냐. 아니 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아랄해라고.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도 이게 소행성 충돌구고요. 이봐요. 나사가 발표한 건데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에 이 우리 지구상의 바다 육지에 다 떨어진 걸 전부 다 표시하면은 제일 큰 거는 뭐 이런 정도 되는 이 큰 것도 있고 자잘한 것도 있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사가 또 다 그걸 떨어진 것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표를 그려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말씀을 드려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홍수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다만 비만 온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지질이나 지층이나 또 어떤 과학 교과서나 이런 거 볼 때 너무 해프게 쏙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에 입각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